요즘 실거래가 하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떨어질 땐 떨어지지만 강남 같은 데는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면서 기사 들고 오죠. 언론에서 강남 신고가 찍었다. 이런 거를 토대로 여론을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봅시다. 여론을 언론과 전문가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 강남이 신고가 찍는 그 몇 건만 가지고 강남이 상승세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갱신 만료 매물로 전세가가 폭등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고 신규 전세 가격은 현재 나오고 있는 신규 전세 가격만큼까지밖에 안 올라갈 텐데 전세가가 폭등해가지고 한다는 이유는 지금 신규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서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영향을 미쳐야지 집값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전세 가격도 맨날 신고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곳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전세의 월세화 때문이고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고 있어서 그렇다. 월세 신고가 나오고 있다. 그 역시도 구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 사기들 얼마나 어떻게들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월 4일이에요. 노도강 줄줄이 신고가. 노도강 신고가 너무하지 않아요? 솔직히? 똘똘한 채인데 노도강 신고가래요. 은평구 녹본동 신고가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진짜로 너무 오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요? 서울 하락 속출에도 강남은 신고가. 그러면서 딴 데는 떨어져도 똘똘한 채 때문에 강남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리고 목동 대치동 막 이야기했는데 전세값은 오히려 올랐다 하면서 전세 매물은 늘어도 가격은 오른다. 전세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월세 60만원 올랐어요. 얼마 만에? 지난해 2월에서 올해 1월까지 1년도 안 돼서 보증금 2억 오르고 월세 40만원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종부세 부담하면 세입자가 다 부담하는 거고 다주택자는 버틸 수 있고 세입자한테 다 떠넘기면서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봅시다. 히스테이트 녹번도 보면 어때요? 기존 신고가인 14억보다 5천만원 높게 거래됐다 라고 하는데 기존 신고가는 14억 3,500이었고 그 이후에 이만큼 떨어졌다가 하나가 거래가 됐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12억에서 14억 두 건 거래됐다가 다시 12억짜리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언론에서? 얘는 아마도 특수거래일 것이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특수거래일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반대로 여기까지 오르다가 이제 확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11억대까지 떨어지고 떨어지는 추세에서 이런 것들이 두 개 튀어서 거래된 거죠. 그럼 반대로 이게 특수거래고 이게 자전거래일 가능성도 있고 이게 시세 띄우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신고가라고 속출한다고 기사를 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목동 신시가지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고 그랬어요? 7억 8천보다 6천만원 오른 금액인 8억 4천에 거래됐다. 근데 8억 4천 요거 하나 빼고 다 어때요? 그나마 높게 잡은 게 7억 5천. 나머지 4억 5억 5억 6억 8억대 거래 딱 하나 있는 건 이거 찝어가지고 그것도 가장 최신 거래도 아니고 그 전세 가격 폭등했다. 월세는 말할 것도 없죠. 1억에 80에서 3억에 120 올랐다는데 당시에 1억 100짜리 거래도 있었고 12월에 다른 거래 보면 1억에 85짜리 거래도 있어서 오히려 월세 가격 떨어졌고 3억에 120은 거래도 되지 않은 매물이고 매물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월세 2억 5천에 120짜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3억 5천에 4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유가 무슨 소리예요? 120은 월세 내는 사람 없다. 3억씩 2억 5천씩 주고 그러니까 거의 반전세 형식으로 가겠다. 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종부세 부담 세고 하니까 급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세에 월세와요? 월세 놓는 사람이 오히려 전세에 가깝게 보증금 많이 받으려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버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분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내기가 힘드니까.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억, 13억, 12억, 11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갑자기 10억 거래 하나 뜨면은 얘가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14억에서 15억으로 올랐다. 근데 14억에서 올린 것도 안 하죠. 11억에서 15억까지 폭등했다. 이거 하나 뜨고 다시 11억, 12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 거래 뜨는데 요거 하나만 찝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죠. 자, 그리고 신고가 작업질을 하는 거 보면은 양주 옥정 제보해 주셨습니다. 퀸님께서 4.5억짜리 2개월째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안 팔리다가 갑자기 5억짜리 3건 거래되고 이상해서 계속 지켜보니까 어때요? 5억대 거래됐던 게 취소됐다 10월에. 그리고 12월에 또 거래하고 밑에 게 더 비싸잖아요. 얘는 평형이 다르니까. 74가 5억이고 84가 5억인데 66짜리가 5억에 갑자기 거래가 떴다. 4억 5천짜리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거래 떴다 하더니 12월 22일 날 취소하고 다시 또 바로 또 거래 등록한다.
자전거래라든가 신고가 띄우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니 다음에서는 댓글을 보는데 세금 다 내면서 자전거래 시세 띄우기 미쳤다고 하냐. 세금 안 내면서 해요. 잔금하고 거래 완료하기 전에 취소를 하는데 잔금 날짜를 엄청나게 길게 잡고서 그 전에 취소를 한다고. 취득세, 양도세 안 내고 집값 장난질 치는데 무슨 자전거래 하면은 세금 내는 것 같죠? 저번에 중개사 간 거 못 봤어요? 딸 이름으로 계약했다가 아들이 친척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취소하고 그리고 또 계약하면서 취소하고 실거래로 넘기고 세금 안 냈어요. 중간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럴 리 없다라고 나대고 있는데 머가리가 비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간다. 갑자기 7억 8천 8억 4,500 뭐 이렇게 거래되는 게 갑자기 9억 2천짜리가 거래가 됐다. 그리고 취소. 장난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누군가 9억 2천으로 받아주겠지 하고서 장난질 딱 쳐서 띄웠는데 막상 어라? 7억 8천 8억 4,500 하는데 장난질 쳐? 7억 6천 안 되니까 취소한 거다. 오히려 이 8억대 같은 경우도 의심이 가죠 사실. 요거 한 건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에 거래 신고되는 거 보면 뭐가 많냐. 업계약이 많다. 2019년 18년 이때만 해도 다운계약이 많았어요. 자, 업계약과 다운계약의 차이점이 뭐죠? 예를 들어 5억의 거래가 있다. 다운계약 같은 경우는 4억으로 신고를 하고 업계약 같은 경우는 6억으로 거래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2억짜리였는데 얘가 5억으로 올랐다고 봅시다. 1주택자가 아닐 경우. 자, 그러면은 만약에 5억 거래를 해놓고 4억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죠. 그러면서 매도자의 경우는 1억에 대한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반대로 6억으로 업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억 벌었는데 4억 벌었다고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1억에 대한 양도세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이 좋아요? 업계약이 좋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운계약이 좋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나중에 한 10억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5억짜리에서 10억이니까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반대로 업계약을 하게 되면 4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업계약이 유리하죠? 거기다 플러스로 업계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이딴 거 생각 안 하고 대출 LTV 40%라고 할 때 물론 DSR 영향 가지만 그거는 개개인적으로 다르니까 5억이면은 2억이 대출이 나오죠. 근데 업계약 6억으로 하면 얼마까지 나와요? 2억 4천까지 나온다. 대출이 더 나오니까 가뜩이나 지금 한도 좁히고 있는데 업계약하게 되면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매수자의 편의를 봐준다. 즉 다운계약이 많을 때는 매수자들이 못 사서 안달이었다면 업계약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매도자들이 못 팔아가지고 매수자 편의까지 봐주면서 팔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보면 어때요? 3억 2천에 팔았다고 하는데 1억 2천만 원 높게 신고된 것. 그 다음에 한 아파트를 3억 4천에 매매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이거는 뭐 증여세 탈루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게 뭐예요? 업계약. 근데 요즘에 보면 어때요? 다운계약 4명, 업계약 41명. 예전에 한 70%가 다운계약이었는데 요즘에 업계약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는 무슨 소리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매수자가 왜 다운계약 해줘야 돼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반대로 업계약은 매도자들이 똥줄이 차니까 빨리 처분하려고 이분이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대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부족한데 한 1억 정도 업계약 해가지고 대출 더 받게 해주시면은 매수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계약해서 파는 거다. 업계약이 많이 늘어났던 거는 매도자들이 똥줄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계약이 많다는 거 이야기했지만 5억의 거래가 됐는데 6억 거래가 계속 뜬다는 건 이건 신고가가 아니라 업계약이라는 얘기죠. 지금이 그런 시기다. 신고가 찍는 것 중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다. 20개월간 실거래가 취소 19만 건 매월 10,000건씩 나온다는 얘기죠. 전체 6%에 달하는 취소 거래 장난질 치고 있다. 문제는 잔금 기간을 길게 잡으면은 신고는 30일 내로 해야 되지만 취소는 꼭 30일 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취소하고 바로 등록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 취소 기한을 미루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난질까지 막으려면은 잔금 기한을 정해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금 투자 계획서 같은 데서 계약 만료 때 빼서 들어온다. 그러면 1년 전에 계약하면은 완료되고 한 달 안에 계약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법적으로 정해놔야지 저런 것들 더 막을 수 있겠죠. 실거래가 위반 51개월간 3,186건 걸린 것만 장난질 치기 얼마나 좋은데. 지금도 그래요. 아리팍 갑자기 뭐 신고가 떴다. 그 뒤에 5억 2천 떨어져서 거랬던 건 왜 얘기 안 해요? 한 조합장님이 막으셨나? 허위 부동산 거래 착수, 대구, 광주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울산, 강원, 충청, 인천 연말에 실거래 취소 63건 중에서 신고가 취소 9건이고 연말에 취소한 거 보세요. 18일에서 20일에 다 신고거래 해놓고 다 열심히 취소했다. 물론 떨어질 기미가 보이니까
취소한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장난질 쳤다. 자, 어느 쪽으로 생각해보든 떨어질 기미가 많아서 취소가 많았다면은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올해부터 대출 더 안 나와요. DSR 세지고. 그런데 왜 12월에 대출 세지기 전에 빨리 사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취소를 했겠느냐. 아니면은 시세 조작하고 장난질 쳤다면은 이거 역시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취소하면서 다 신고가들이 구라였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어느 쪽을 보든 간에 취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떴다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니죠. 심지어는 얼마나 기다리다 취소했어요? 283일. 1년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계속 신고가 띄워놓고서 장난질 치다가 그 뒤에 취소한 거다. 거기다가 이제 세입자 원래 임대차 계약서 위조해서 대출. 자, 그래서 전체 6억 2,7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규모를 7억 7천만 원으로 허위로 낮춘 뒤 대출 2억 원 받았다. 다세대 주택 사가지고 전세를 보증금에 월세, 또 전세를 보증금에 월세. 이러니까 전세에 월세화 되는 것처럼 보이지. 대출 받으려고 장난질 치는 인간들도 있는데, 물론 걸린 건 하나고 이것 때문에 일반화해서 대부분 다 월세가 그 거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면은 뭐를 낮춰야 돼요? 보증금을 낮춰야 되죠. 그리고 월세를 올리면 뭐가 돼요? 수익 책정이 많이 되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RTI 적용하듯이 내가 수익이 이렇게 많다. 대출 더 땡길 수 있죠. 거기다가 직거래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저번에 중개사가 자전거래 장난질 친 거 역시도 직거래로 장난질 쳤죠. 요즘에 직거래, 그 다음에 중개거래 이렇게 뜨는데 요거 말고 하나 더 띄워야 될 게 등기 완료인지 아닌지 띄워라. 요거 띄울 수 있으면 등기 완료인지도 띄울 수 있다. 이거 뭐가 어려워요. 실거래가에 등기 완료 띄워라.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등기가 오랜 시간 동안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장난질 치고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더 빨리 잡아낼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가를 찍었다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지금 등기가 안 뜨고 있다. 아, 이거 신고가 장난질 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보일 거 아니에요. 저거 어렵지 않잖아요. 등기 했는지 안 했는지. 시스템 만들면 금방인데. 그리고 분석은 언제 나와요 도대체. 계속 논의만 하고 있고. 지금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갭투기 엄청 많이 한 사람들 자산가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100억대 자산가 될 수 있어요. 가가지고 빌라 한 50채 정도 바지 사장으로 떠안으면은 100억대 자산가입니다. 100억대 자산가 찍으면 뭐예요? 시장은 그지인데. 결론, 일단은 신고가 사기가 많죠. 그래서 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언론에서 일부 발췌해서 일부를 전체인 양 포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는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해당이 되고, 강남도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강남 거래량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 많이 안 떨어졌는데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하락 거래가 많고 상승폭은 줄고 있다는 소린데. 그 다음에 업계약, 다운계약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연말 취소가 많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론에서 맨날 신고가고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 실거래가 사기를 의심하지 않고 보도를 한다. 반대로 많이 떨어진 거는 맨날 의심하고. 의심을 할 거면 양쪽 다 하든가. 지금 막 신고가 찍고 속출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